맛있는 김밥 먹고 황리단길, 대릉원,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을 지나서 경주 불국사까지 실패 없는 당해지기 코스 시작합니다. 오늘 최종 목적지는 경주 불국사입니다. 황리단길 공영주차장은 주말 오후에도 다리가 있는 편이에요. 여기 노란색 테이블에 있는 곳은 순두부집인데요. 디저트로 주는 커피 맛이 끝내주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엉 김밥 먹으러 갑니다. 길 건너편이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드넓은 잔디밭이 정말 압권입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이곳은 황리단길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주차는 아마 가능할걸요? 김밥 안에 우엉 넣어주는 줄 알았더니 에어컨 빵빵한 곳에서 먹고 가려고요. 당면은 먹기 좋은 길이로 잘라두었고요. 쫀득쫀득 쌀떡볶이에 빨간 양념이 너무 맛있었어요. 어묵 1인분 주문하면 3개 주는 듯 진짜 쫄깃하고요. 김밥 한 줄 5,000원, 비빔당면 7,000원, 떡볶이 7,000원, 어묵 9,000원. 황리단길에서 신기한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LP 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데 다음에 꼭 가보려고요. 6월 말경에 다녀왔는데 골목에 능소화가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능소화를 양반가 마당에만 심을 수 있어서 양반꽃이라 불렀답니다.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한 사람의 어사화로도 쓰였다 하는데요. 소화라는 궁녀가 임금의 사랑을 받은 뒤 다시는 오지 않는 임금을 담장너머로 애타게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무덤의 담장에서 피어난 꽃이 바로 능소화라고도 합니다. 대릉원에 연꽃 피었나 보러 갑니다. 참, 대릉원 들어갈 때 음료수 반입 안 되더라고요. 6월 말은 이제 막 연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금쯤은 연못을 가득 메웠겠죠? 이곳은 왠지 아날로그 감성이 충만합니다. 맑은 날에는 연못 무리로 거대한 황남대총이 거울처럼 그대로 내려앉아요. 물속에 담긴 또 하나의 대릉원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낮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국립경주박물관으로 갔어요. 박물관 뜰에는 국보로 지정된 성덕대왕 신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 정각과 20분, 40분마다 종소리 녹음본이 울려 퍼지는데 은은하게 듣기 좋아요. 경주 곳곳에서 보인 다양한 석탑과 석불들도 볼만한 구경거리이지만 경주의 한낮은 더워도 너무 더워요. 야외 활동을 하기가 엄두도 안 납니다. 유모차나 휠체어도 모두 무료 대여이고요. 무거운 가방이나 캐리어도 무료 물품 보관함에 넣고 들어가면 됩니다. 요즘 국립경주박물관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천년의 역사 속에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 숨쉬는 역대급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정적이고 조용한 박물관 이미지를 생각하고 가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언어들이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가벼운 옷차림에 백팩을 메고 리플릿을 든 채 진지하게 전시를 감상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눈에 띄게 정말 많아졌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 시즌에는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기 전에 벌써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되면 관람객이 가장 많이 몰리고요. 전시관 내부는 웅성거림으로 가득 찹니다. 신라역사관, 신라미술관, 월지관 등을 지나 야외 박물관을 조금 걸어도 좋지만
너무 더울 때는 박물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한가롭게 바람을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불국사에 도착했습니다. 불국사로 들어오는 길엔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어 차창문을 열면 싱그러운 솔향이 밀려 들어오는데요. 도로가 소나무숲 한가운데를 관통하듯 나 있어서 초록빛 소나무 터널을 통과하는 드라이브가 아주 멋졌습니다. 불국사를 가장 알차게 누비고 싶다면 일주문으로 들어가서 조용한 후문 쪽으로 둘러본 뒤 나오는 동선을 추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부처님의 나라인 불국토입니다. 커다란 현판이 걸린 일주문을 통과하자마자 왼쪽을 바라보면 정말 동그란 우산을 활짝 펼쳐놓은 것 같은 관음송이 있는데요. 현재 나이는 100년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반야연지입니다. 사실 불국사의 진짜 연못은 대웅전과 극락전 바로 앞마당에 있었던 구품연지인데요.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흙으로 메워져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은 이 반야연지가 그 아쉬움을 달래며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연못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의 이름은 해탈교입니다. 이 다리 위에 잠시 멈춰 서서 잔잔한 연못을 지그시 내려다보면 마음속에 품고 왔던 속세의 번뇌와 걱정들이 물결을 따라 고요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불국사에는 소나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시원한 편이었습니다. 천왕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조금 가파른 편입니다. 자연스레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한 걸음씩 정성을 다해 디뎌야 하는데요. 부처님의 나라에 들어서기 전 가장 겸손한 자세가 되도록 만드는 설계인 건 아닐까요? 다시 평탄해진 길을 걷다 보니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솔솔 불어왔어요. 이내 아담한 다리 하나가 나타났고요. 다리 아래로는 작은 폭포가 흐르고 있었는데 맑고 청량한 물소리는 듣기만 해도 가슴 속까지 시원해졌습니다. 시야가 확 트이며 푸른 토암산의 하늘을 배경으로 단단한 돌기둥 위에 마치 하늘에 떠있는 궁궐처럼 얹어진 범영루와 자하문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미술 교과서나 사진으로 수없이 봐왔던 청운교와 백운교, 그리고 부드러운 아치형 무지개 다리 위로 뻗은 고든 돌계단. 불국사의 풍경은 아무리 보아도 아름답기만 합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국보 청운교와 백운교는 직접 밟아볼 수는 없습니다. 옆으로 길이 나 있어요. 자하문과 연결된 길고 고풍스러운 회랑을 지나면 경사지를 따라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단단한 돌축대 위로 작은 전각들이 울망졸망하게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웅전보다 한 계단 낮은 곳에 위치한 극락전은 서방 극락정토를 주관하며 중생을 구원하는 아미타브를 모신 곳입니다. 처마 밑에 숨은 멧돼지 조각이 있다고 하는데요. 빛바랜 나무 전각들을 지나 초록빛이 가득한 대나무 숲이 길을 따라 시원하게 이어졌어요. 마침 솔솔 불어오는 산바람에 그 큰 나무가 하늘하늘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국사 안에는 대웅전과 극락전을 비롯해서 무설전, 비로전, 관음전, 나한전, 사리탑전까지 총 7개의 주요 전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전각들은 모두 아담한 돌계단들로 촘촘하게 이어져 있는데요. 경사진 토암산의 자연 지형을 깎지 않고 그대로 살려내어 층층이 건물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전하는 관음전은 불국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국사 대부분의 목적 건물이 불타 없어져서 관음전 역시 조선 후기인 1765년에 다시 중건되었습니다. 관음전을 이렇게 높은 곳에 세운 이유는 관세음 보살이 세상을 굽어보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불국사 내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이곳에 오르면 불국사의 기와 지붕들이 겹겹이 포개진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부탑과 석가탑 너머로 마주한 대웅전의 풍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두 석탑과 웅장한 대웅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때마침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며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완성해 주었죠.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할 만큼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불국사의 여름은 무척 싱그러웠습니다. 짙은 녹음이 천년고차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고 푸른 하늘과 새하얀 구름은 고즈넉한 전각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어요. 무엇보다 나무가 우거진 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도심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청량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매미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귓가를 채우고 숲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발걸음마저 느리게 만들었는데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니 천년의 세월을 품은 불국사는 여름이라는 계절 속에서 더욱 깊고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올여름 경주 여행, 불국사는 어떠세요?